오후에요. 최순실이 특검에 출두하면서 갑자기 이석기 못지않은 투사가 되었습니다. 종북 투사든 과거의 7, 80년대 민주화 투사처럼 좀처럼 보기 어려운 과거 법정에서 판사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한테 중형을 때리거나 더 나아가서 검찰청으로 조사받으러 끌려올 때 구치소에서 내지 재판받으러 갈 때 카메라나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주의 만세,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고함을 포성줄을 찬 채 수위를 잇고 지르던 그런 정치 사상적 확신범의 코스프레를 최순실이 했습니다. 최순실은 오늘 특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강제 구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 오라왔는데 가지 않아서 오늘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에 최순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최순실은 여기서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요. 이제 박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특검이 자신에게 박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 사실 특검은 오늘 그까지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최순실을 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이 하는 일도 디디하지만은 최순실이 특검이 자기를 멸망시키겠다, 자기 딸과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여부야 어쨌든 최순실, 희대의 국정농단 한 여자가 이제는 마치 민주주의를 들먹이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한마디로 업무 집단의 수괴답게 자신을 몸을 던져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11월 1일입니까? 검찰에 출두하는 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최순실은 뭐고 지금 최순실은 뭡니까? 그때는 얼굴 한 톨이라도 보일까봐 아래 위로 칭칭 감싼 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던 여자가 어느 날부터 점점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이제 포성줄을 차고 양쪽에 교도관에 팔짱을 끼인 채로 입을 열고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최태민에 이어 자기 딸, 손자까지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불법으로 형성을 하고 국정을 이렇게 농단을 해버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은 여자가, 저 여자가 없었으면 이 지경 됐겠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찢어진 게 입이라고 그 입으로 민주주의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세상이니까 이런 년이 살아있지,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최순실은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길거리에 데모하고 있어요. 이제 인연이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저 여자와 행보를 같이 하면서 지금 탄핵과 이런 부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죄가 없으면 이야기하고 측근들 다 출두시키고 법적 투쟁을, 법리 논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여자처럼 저렇게 찌질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이 통진당의 이석기예요. 나머지는 다 그 똘만이에요. 오늘 최순실이가 저렇게 고함을 지를 때 특검이 있는 D빌딩 주차장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요, 65살 먹은 임모씨가 최순실이가 자백을 강요한다, 억울하다 할 때 수차례 연병할 하고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도 큰 소리로 맞받아 쳤대요.
이 아주머니는 빌딩 관리하는 회사 소속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로 이달 초부터 이 빌딩에 와서 청소를 했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특검 사무실이 있는 3개청과 언론사가 입주한 2개청, 5개청을 청소하고 하루에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일을 하고 1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있답니다. 가정 살림이 어려워서 65세 나이에도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요. 박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백억대 자산가 최순실을 향해서 연병하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 욕이 나왔다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민주주의 좋습니다. 저런 여자는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걸려서 제대로 한번 어떤 게 민주주의고 어떤 게 저런 썩은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인가 한번 구별을 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최순실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도둑이 매를 들고 있는데 이런 여자를 비호하는 인간들은 또 뭡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자,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같이 끝까지 가다가 역사의 이름을 어떻게 남기려고 이럽니까? 이제 정말로요, 저는 지식이나 문명이나 한마디로 계층이 바람 앞에 먼지만큼도 가치가 없는 시대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문재인 아니면 박근혜 둘 중에 하나에 줄을 서서 박바가 되거나 문바가 안 되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까? 신문 일부부터 시작해서 교수, 유명 교수,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광기라고 하면서 한국 문명이 쇠락한다. 특검은 촛불의 홍위병이 되려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검이 하는 것은 못마땅해요. 근데 특검이 촛불의 홍위병이 되려는가라고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의 내용은요, 삼성의 뇌물 공여한 거라는 부분을 재단을 만드는데 그 재단에 돈 낸 게 문제라면 클린턴도 문제고 부시도 문제고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다 문제라는 투로 글을 썼습니다. 이 재단에, 즉 정치인이 전직 대통령이 만든 재단에 돈을 낸 물주도 전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있는 싱가포르에 리간유 죽고 난 뒤에도 화교들이 돈을 많이 냈는데 그것도 다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도 상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촛불 집회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하야 탄핵이라고 법적 판단을 내렸고 이거에 따라서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처럼 마치 유죄 추정을 하고 단죄를 하려고 그런다 말을 합니다. 배워서 이딴 글을 쓰려면 그냥 글을 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현재 성공에 만족하고 도전에 안이하게 대처할 때 문명의 쇠퇴가 생긴다는 토인비의 말을 인용해서 힘들게 성취한 한국의 문명이 광기와 선동에 휘둘리며 다시 가라앉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광기와 선동이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된 것도 광기와 선동이고 유럽 곳곳에 파퓰리즘이 판을 치는 것도 광기와 선동입니까? 수준이 이따위밖에 안 되는 자들이 지식인인매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보수진영의 광기와 선동도 혐오감이 납니다만 좌측의 광기와 선동도 기가 찹니다. 표창원이 무슨 미술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꼭 쇼를 해야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회관 복도에 박 대통령을 알몸으로 풍자한 걸림이 걸렸다가 철거됐는데요. 굿바이, 그러니까 굿바이를 빗대어서 영어로는 soon, 굿바이, 빨리 집에 가라는 뜻이겠죠.
이름의 전시회를 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술인 20명이 참가해서 이 박 대통령의 누드화를 합성해서 이 그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저는 상투적으로 이 사건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는데요.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얼굴에 박 대통령 사진을 앉히고 옆에 최순실이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답니다. 그 한쪽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즉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약 먹고 주사로 약 맞고 잠자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알몸 위로 사드라고 적힌 미사일, 박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 2마리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성단체나 야당의 여성 의원들조차도 표창원을 나무라고 이런 일이 잘 돼가는 대선판에 죄를 뿌릴까 두려워진 문재인 후보도 이 일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곤혹스러워진 표창원 의원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힌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그러면서 전시회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작가들의 몫이라면서 작품이 전시됨으로 정치적 논쟁과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등 다른 정당분들, 특히 여성들한테 상처를 줬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과한다 말을 했는데요. 자, 저는 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 전시를 하게 한 표창원 의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에 대한 풍자나 해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것도 지금 한쪽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 당신들이 그동안에 지원받던 돈을 받지 못해서 표창원 의원은 튀고 싶어서 이랬는지 모르지만은 초상집에도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당신들이 설치면 설칠수록요, 당신들이 싫어하는 태극기 든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들에게 또 명분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정오를 쌓아가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 그림이 국회 측에서 뒤늦게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철거하려 어쩌는 찰나에 박 대통령 지지자가 와서 그림을 때려 부수고 또 수십 명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부순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도 이제 표창원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65세 이상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경찰을 가지고 부산에서 벌어졌던 그 학생들을 돌보는 경찰을 가지고 또 외모를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성에 대한 모독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노인, 여성, 중도층까지 다 읽겠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표창원을 윤리심판원에 해부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제일 놀랬겠죠. 자기 대통령 가는데 표창원이 죄를 뿌린다. 대단히 민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정치인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정치에도 품격과 절제가 필요하다. 일부 친문계 이사는 전날 밤부터 단체 카톡방에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대권 잡은 것 같아서 밑에서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표창원을 제명시키십시오. 어차피 대권 가서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 명 없어도 될 겁니다. 표창원 의원은요,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적대를 이렇게 정오감을 키우는 일을, 국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 양쪽에 좀비 같은 빠들이 설치게 하는 일을 당신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표창원 의원은요, 정말로 저는 단세포거나 아주 악의적인 선동가거나
튀고 싶어서 한장한 사람이거나 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자, 자기가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개막 후에 이 그림이 있는 것을 알았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표창원 의원은 튀는 걸로 유명해져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딱 그쯤에서요, 자기 절제를 해야지. 계속 튀면 더 성공한다고 튀다가는요, 본인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요, 표창원 의원은 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법적으로 대통령의 잘잘못을 가려서 집에 갈 일 있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미술가들은 이 그림을 국회에서 전시해야 자기들이 속이 풀립니까? 공공장소를 찾다 국회가 제일 권위적인 장소 같아서 거기서 이걸 박근혜 알몸을 그림을 그려서 노출시켜 놔야 화가 풀립니까? 돈을 좀 받지 못해서 속이 상했습니까? 대학로나 자신들의 갤러리나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면 누가 뭘 할 겁니까? 자기가 걸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죠. 왜 이걸 국회까지 가서 전시를 합니까? 자, 이렇게 일이 이따위로 돼서 당신들이 원하는 탄핵에 접근했다고 보십니까? 탄핵이 한 걸음 뒷걸음 칠 수도 있는 위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탄핵을 차분하게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요, 탄핵 과정은요,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나라가 정상인 나라입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속이 편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 대통령 집에 가고 하는 거 보면 자기 문제지만은요, 솔직히 이따위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자괴감에 전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까지 더 합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탄핵되고 나서 집권하고 나면 무슨 짓거리를 더 하겠느냐고 하는 말들이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표창원은 똑바로 정리를 하세요. 자, 좌우에서요, 반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합리적인 양 지식의 글을 빌어서 결국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이것이 광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와중에도 삼성을 보호하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요, 이 와중에 계약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저 3패인을 빨리 못 따서 한편으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이 지랄 발광들요, 오늘날 최순실이 민주화 투사인 양, 사상적 확신범인 양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운운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것도 특검의 책임도 있어요. 왜 한방에 제대로 낚아채거나 보내지 못하고 수사를 한다고 그리 큰 소리 쳐쌌고 하더니만 이 지경을 초래했습니까? 최순실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민주주의를 언급하라고 대통령과 지혜를 엮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이제 대통령 다리를 딱 잡고 늘어졌습니다. 최순실은 밖에 태극기 든 사람을 지휘하는 본부입니까? 그분들은 최순실을 좋아합니까? 저는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이요, 최순실이 무죄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어떤 주장을 하시고 정치적으로 어떤 것은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은 최소한 최순실은 죄가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순실이 죄가 없으면 박 대통령이 죄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됩니까? 우리가요, 무책임하게 지식인부터 거리의 대중부터 화가부터 정치인까지 늘어놓는 말 때문에 이 사회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